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축설비 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열환경 평가지표에 관한 문제로 PMV 지수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열환경에서 PMV 지수가 0에 가까울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열적으로 쾌적한 상태입니다. PMV는 Predicted Mean Boat의 약자로 제실자가 느끼는 온열감을 예측한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ISO 7730 국제표준에서 채택한 대표적인 열쾌적성 지표이며 -3에서 +3까지의 7단계 척도로 표현됩니다. -3은 매우 춥다, -2는 춥다, -1은 약간 춥다, 0은 중립, 즉 열적으로 쾌적한 상태를 의미하며 +1은 약간 따뜻하다, +2는 따뜻하다, +3은 매우 덥다를 나타냅니다. PMV는 공기온도, 평균 복사온도, 기류 속도, 상대 습도와 같은 환경 요소와 착의량, 활동량과 같은 인체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일반적으로 PMV 값이 -0.5에서 +0.5 범위일 때 거주자의 약 90%가 쾌적함을 느끼므로 공조 설계 시 이 범위를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향 단위에 관한 문제로 dB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음의 단위로 사용되는 d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대수적인 단위이다입니다. dB는 소리의 크기인 음압비를 상용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대수적 단위입니다. 인간의 청각은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음압을 감지할 수 있는데 가청한계인 20마이크로파스칼부터 통증한계인 20파스칼까지 약 100만 배의 차이가 있어 선형 단위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준 음압에 대한 비율을 로그로 취하여 0에서 약 140 사이에 다루기 쉬운 숫자로 변환합니다. 계산식은 20 곱하기 로그 음압비입니다. 이런 대수적 특성 때문에 음원이 2배가 되면 약 3 증가하고 10배가 되면 20 증가합니다. 또한 인간의 청각 자체가 대수적으로 반응하므로 dB 스케일은 실제 청감과도 잘 일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유체역학 기본 간이에 관한 문제로 점성계수의 단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체의 점성계수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파스칼 세컨드입니다. 점성계수는 유체가 흐를 때 발생하는 내부 마찰 저항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기호는 그리스 문자 뮤를 사용합니다. SI 단위계에서 점성계수의 단위는 파스칼 세컨드, 즉 파스칼과 초의 곱으로 표현되며 이는 뉴턴 세컨드 퍼 미터 제곱과 동등합니다. 점성계수가 클수록 유체가 끈적거리고 흐름에 대한 저항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물의 점성계수는 약 0.0001 파스칼 세컨드, 공기는 약 0.000018 파스칼 세컨드, 꿀은 약 10 파스칼 세컨드 정도입니다. 점성계수는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간 결합이 약해져 점성이 감소하고 반대로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점성이 증가합니다. 미터 퍼 세컨드는 속도,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은 밀도, 줄 퍼 킬로그램은 비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축설비 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일러 효율 계산에 관한 문제로 발열량 기준 효율 환산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일러의 열 효율 계산에서 고위 발열량 기준 효율이 80%일 때 저위 발열량 기준 효율은 약 얼마일까요? 연료의 고위 발열량은 1000kcal per kg, 저위 발열량은 9000kcal per kg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89%입니다. 연료의 발열량은 두 가지 기준으로 표현됩니다. 고위 발열량 HHV는 연소 생성물 중 수증기가 응축될 때 방출되는 자멸까지 포함한 총 발열량이고 저위 발열량 LHV는 수증기의 응축 자멸을 제외한 발열량입니다. 같은 보일러여도 효율 산출 시 어떤 발열량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효율 환산식은 저위 발열량 기준 효율은 고위 발열량 기준 효율 곱하기 HHV 나누기 LHV로 계산합니다. 본 문제에서 0.8 곱하기 10,000 나누기 9,000을 하면 약 0.889, 즉 89%가 도출됩니다. 응축 자멸을 회수하는 콘덴싱 보일러는
LHV 기준 효율이 100%를 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냉각탑 종류에 관한 문제로 강제 통풍식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냉각탑의 냉각 방식 중 강제 통풍식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전력 소비가 없어 경제적이다 입니다. 냉각탑은 통풍 방식에 따라 자연 통풍식과 강제 통풍식으로 구분됩니다. 자연 통풍식은 굴뚝 효과나 풍압에 의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동력은 들지 않지만 대형 구조물이 필요하고 외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반면 강제 통풍식은 송풍기 팬을 사용하여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자연 통풍식 대비 냉각 효율이 매우 높고 설치 면적이 작으며 외기 조건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다만 팬 구동을 위한 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력 소비가 없다는 설명은 명백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또한 강제 통풍식은 흡입식과 압입식으로 다시 세분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펌프 특성에 관한 문제로 비교 회전도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원심 펌프의 비교 회전도 NS가 클수록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양정이 낮고 유량이 많다입니다. 비교 회전도, 즉 스페시픽 스피드 NS는 펌프의 성능과 형상 특성을 나타내는 무차원 지표로 식은 회전수 N과 토출량 Q의 제곱근을 곱하고 양정 H의 4분의 3제곱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NS 값에 따라 펌프의 임펠러 형태가 달라지며 작을수록 양정이 높고 유량이 적은 원심형, 클수록 양정이 낮고 유량이 많은 충류형에 가까워집니다. 중간값을 가지는 사류형은 그 중간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유량과 양정이라도 회전수와 임펠러 설계에 따라 NS가 결정되며 펌프 선정 시 운전 조건에 가장 적합한 NS 영역의 펌프를 고르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축설비 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건축법 안전기준에 관한 문제로 내화구조 의무 층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건축법상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3층 이상입니다. 건축법 제50조와 시행령에서는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 의무 대상은 첫째, 3층 이상의 건축물, 둘째,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셋째, 목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중이용 시설이나 특수용도의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화구조가 의무화됩니다. 내화구조란 화재 발생 시에도 구조적 안정성을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철근 콘크리트, 철골 위 콘크리트 피복, 내화 도장, 내화 패널 등의 방법으로 시공합니다. 시간 등급은 30분에서 3시간까지 다양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피난 기준에 관한 문제로 피난 계단 유효 너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피난 계단의 유효 너비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1.2m 이상입니다. 피난 계단은 화재나 비상 상황 시 거주자가 안전하게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핵심 피난 시설입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피난 계단의 유효 너비는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는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최소 폭입니다. 다만 6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의 피난 계단은 0.75m 이상으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건축물은 사용 인원에 따라 더 넓은 폭이 요구되며 계단실의 높이, 디딤판 너비, 첼면 높이, 손잡이, 비상조명, 배연창 등 다양한 부속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기계설비법에 관한 문제로 유지관리 점검 주기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주기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매 3개월 1회 이상입니다. 기계설비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기계 설비를 점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지관리 점검 주기는 매 3개월에 1회 이상이며 더 엄격한 정기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분기 점검에서는 기계 설비의 일상적인 작동 상태, 운전 효율, 오일 누유, 누수, 이상 소음 진동, 안전장치 작동 등을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는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 점검 제도는 기계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예방, 에너지 효율 유지, 운전 비용 절감, 거주자 쾌적성 확보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